네, 저희 간담회 진행은 배우님과 감독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비 두셔도 다 켜져 있는 겁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수진 역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성훈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혹시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조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영화가 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좀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께 좀 이런 주제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처음에 그걸 여쭤보고 싶고, 배우님들에게는 좀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대 중반 정도부터 돈 벌고 하면서 혼자 자취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좀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저한테 체질에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랑 굳이 엮이면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결혼해서 뭐 살고 뭐 이런 것도 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되게 우연히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냥 되게 안타까운 일이네 하고 보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며칠을 두고 생각해보니, 사실은 제가 혼자 사는 삶이 되게 완벽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혼술이니 혼밥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하는 거를 굳이 인증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들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고 싶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혼자서 있는 게 불완전하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랑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영화를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은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배우님들은 이 시나리오 처음 받고 읽으셨을 때 어떤 공감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공감이 가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또 공감이 안 되기도 했어요. 네, 되게 복잡한. 네, 근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진아를 비롯해서 각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면서 되게 각자 사연도 있고 사정도 있지만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에 있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또 수진이 같은 경우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거에 비해 항상 따라주지 못하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 영화 제목을 혼자 사는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아를 포함한 각자 등장인물들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건 혹은 집에 혼자 있을 때건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속에 홀로 놓이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이 시나리오 볼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을 혼자 사는 우리들이라고 했으면 엄청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예.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또. 예.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의 위성주라고 합니다. 먼저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앞선 질문에 조금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감독님께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기로는 현대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타인로부터 도망치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어디로 도망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게 물론 현대인의 외로움과孤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공승현 배우께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혼자이고 싶은 척하는 인물을 되게 탁월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사량도 적고 클로즈업도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눈빛이나 표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감정에 중점을 좀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진아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그려냈던 방식이 단순히 이제 히키코모리처럼 물리적으로 갇혀서 지내는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온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있고 또 일하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싶지 않다. 누가 내 옆에 오건 또 혹은 떠나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말건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게 온전한 나로, 정말 한 사람 어치의 나로 사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진아를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로 도망을 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도망을 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랑도 맞닿는 것 같은데, 진아는 이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방식을 갖춰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 전부가 진아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아를 연기하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표정이 없기도 하고 말도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진아에게 돌을 던져지면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섬세한 감정 연기가 필요한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그걸 연기하는 내 얼굴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맞나? 약간 이러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계속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되게 섬세한 감정 표현할 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장 편집본을 많이 보면서 되게 그 흐름을 되게 잘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톱데일리 최윤철 기자입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상담원이라는 역이 이 영화하고 정말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을 텐데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또 공승현 배우님께서는 이 상담원 역을 하기 위해서 좀 따로 준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아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콜센터 상담원을 생각을 했던 게, 콜센터 상담원이 굉장히 감정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아가 캐릭터가 뭔가라고 고민할 때 콜센터 상담원 일을 굉장히 천성에 맞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데서 좀 처음에 캐릭터 구상을 시작했어요. 이 일이 사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되게 무섭고 떨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일이 누구에게 제일 편하고 능숙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아의 캐릭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진아는 사실
자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더 능숙한 사람이고 또 가상의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상물의 그 공간에 자기가 틀어박혀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진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전화를 거는 고객들이 한 명 한 명 사람이나 관계로 느껴지면은 저는 이 일을 하기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진아는 이 목소리들을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그냥 목소리로 그냥 물질화해서 받아들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상처받지 않고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소리일 뿐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진아의 캐릭터도 잘 드러나고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역할이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콜센터 상담원 조사를 했는데 약간 이직률이 많은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둘째 동생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근데 실제로 콜센터에 견학하고 싶었는데 이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지만 네, 요즘 유튜브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영화에도 나오는 약간 그런 진상이라고 불리는 고객들처럼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콜센터 직원 상담원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감독님께서 표정 없이 되게 하이톤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이톤을 쓰려면 살짝 광대를 올려야 되거든요. 광대를 올리고 살짝 웃어야 되는데 표정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 표정을 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우선 정다운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 그러니까 19살 때 찍은 작품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성인 연기, 영화 속에서는 갓 20살이 됐거나 좀 넘은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첫 시나리오 받았을 때 성인 연기여서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전체적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되게 흥미가 갔는데 그중에서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이 인물들 중에 가장 좀 밝고 감정에 좀 솔직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회초년생이라는 거에 걸맞게 되게 덜렁대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딱 20살이라는 캐릭터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처음에 흥미가 갔던 부분도 거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예열이 필요할까요? 예. 그럼 전 서연우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진아의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가령 되게 신기한 흡연 장면, 되게 마법 같은 흡연 장면도 있고 이런데 그런 장면 찍을 때 현장 분위기나 그런 감독님의 디렉션이 어땠는지 한번 되새겨 봐주실까요? 네, 굉장히 짧게 제가 분량을 소화했지만 저도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놀랐던 게 정말 이렇게 진아에게 어떤 영향을 정확하게 주는 인물이었구나 보고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사실 제가 그 촬영 당시에 다른 작품 촬영을 하면서 다리를 좀 다친 상태였어요. 근데 홍성훈 감독님하고 의논 끝에 성훈의 어떤 역할에 목발을 짚는 설정을 그대로 정말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설정을 입히게 되었고,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그 목발 설정이 굉장히 그 성훈의 어떤 역할과 잘 어우러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금연을 한 지 한 5년 차가 다 됐는데 정말 배우들이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할 때. 근데 이제 뭐 감독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흔쾌히 흡연 장면을 찍겠다 했고 굉장히 기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 마법 같은 어떤 연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CG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뭐 정말 어떤 리얼한 어떤 삶의 어떤 흔적을 담아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랑 진아가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반해야 했던 어떤 씬이었는데 그날따라 좀 바람도 좀 크게 불지 않아줘서 연기가 좀 예쁘게 정말 독특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보여가지고요. 뒤에 예.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허지연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공승현 배우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인 가구의 좀 외로운 정서를 배역에 녹여내기 위해서 뭐 따로 체험하거나 고민한 지점이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체험한 건 없고 저도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혼자 살고 계시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진아랑은 저랑은 성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서 그걸 이해하는데 좀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진아 자체를 이해하고 진아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진아도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네 어쨌든 연기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있으면서 되게 사실 외롭기도 했거든요. 혼자 계속 찍으니까 너무 외롭고 막 되게 막 사람들 보면 좋고 그래서 서현우 배우님이나 정다은 배우님이 이제 현장에 왔을 때 되게 행복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말을 너무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가끔 현장에 가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너무 약간 이상하리만큼 되게 반가워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약간 땀이 나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공승현 배우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였는데 초반에 그 도시락 혼자서 열심히 편의점 도시락 사 먹고 쌀국수를 연속으로 먹어봤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준비한 멘트들이 있었는데 네 잠깐 까먹었네요. 혼자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쌀국수를 되게 규칙적으로 계속 먹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똑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아는 정말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배우 공승현으로서는 되게 맛있게 좋은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공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그러니까 뭐 본인 장면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 전체를 관통했을 때 이 장면 정말 좋았다, 또는 그때 현장의 기억이 좋았다, 이런 인상적인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네, 감독님 포함해서 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안 그래도 저희끼리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성훈이 제사를 지내주는 장면이 가장 좋았고 또 영화의 주제랑도 조금 맞지 않나 작별 인사를 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인사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아와 수진이가 마지막쯤에 통화를 하는 장면이 되게 영화를 봤을 때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찍었을 때도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찍었던 거여서 더 리얼했고 그 상황이 그리고 받는 감정과 주는 감정들이 더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그 현장에서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되게 좋게 찍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아가 그 정말 수진과 통화를 할 때 굉장히 담백하게 말을 해내잖아요. 정말 그 울먹이는 수진에게 나도 혼자인 척을 하고 있고 혼자인 게 편한 척을 하고 있었고 되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고 저도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진아가 아버지랑 어떻게 풀어낼까가 참 궁금했는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제가 감히 스포가 될까봐 이렇게 말씀을 뭐 다 보셨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아버지와의 어떤 마지막 그 인사 방식이 굉장히 예상치 못했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후반부 씬들 얘기가 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촬영 현장에서 좀 재밌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집 홈캠 찍을 때 그걸 2회차 동안 그 카메라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도 한번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 쭉 안 뗐거든요. 2회차 동안. 그래서 좀 잠깐 이제 승현 씨 나오는 씬 먼저 찍고 나머지는 이제 박정학 선배님이 아버지 역할 박정학 선배님이 혼자서 그 부분을 다 연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안쪽 방에서 모니터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밉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 만들면서 아버지를 되게 약간은 안쓰러워하고 좀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진아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사람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실 꽤 귀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박정학 선배님 실제 성격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남들 웃기는 거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시면서 또 딱 슛 들어가면은 또 너무 되게 제가 원하는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니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사실 영화 찍으면 계속 카메라 옮기고 막 세팅하고 이게 일인데 한번 달아놓고 쭉 찍는데 박정학 선배님 혼자서 또 쭉 하시는데 되게 촬영도 좀 그래서 좀 빨리 끝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사필 기자입니다. 네 분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의 달 5월달에 개봉하게 됐는데요. 그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화를 보시는 뭐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분 다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아까 답변에서 제가 조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저는 이 영화는 되게 제대로 된 성의 있는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건 아니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중요하게 와서 닿았던 관계들이 또 어느 순간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거나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떤 관계가 되건 어떤 관계가 나에게 오건 떠나가건 나한테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잘 하면은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었던 경험들이 다 무가 되는 게 아니고 작별 인사를 함으로써 그게 나의 안에 아직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구나라고 느껴주신다면은 그게 감독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제일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찍은 영화예요. 근데 어떻게 되게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혼자가 익숙해진 우리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그 생각도 한번 해주세요. 수진이가 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친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인데 그걸 연기하면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나만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언제 한순간은 혼자인 순간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나만 특별하게 외롭고
혼자인 게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영화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도 되고 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우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면 사실 이건 제가 혼자서 휴대폰을 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일면 휴대폰을 통해서 제가 몇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 인간관계의 어떤 그 방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동질감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도치 않았지만 거의 마지막 멘트 같게 되었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것을 끝으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조금 더 다른 포인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가령 공수윤 배우님은 첫 영화로 영화제에서 한마디로 여유주연상 같은 건데요. 네. 미나리 부럽지 않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영상이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실 그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몇 년 차 배우 약간 이런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연차수에 맞는 배우일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연기로서 약간 시상식에 가거나 상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 영화제 갔을 때 뭔가 배우로서 상을 받는다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사한 말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을 받게 해주신 건 다 저희 감독님 덕분이라서 모든 영광은 감독님께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상이라는 건 뭔가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되게 영화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께는 특히 격려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배우님들 혹시 축하 멘트를 좀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장면이 너무 좋았다. 관객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 선배님께서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끼리 영화 얘기만 계속 하다가 들어왔었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같이 배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공수연 배우가 정말 영화 안에서 그 중심을 딱 잘 잡고 연기를 풀어간 것 같아서 정말 밀도와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냥 박수 한번 쳐봐 드릴까요? 공수윤 배우님 나중에 네, 본격적인 영화 활동을 위해서 네, 이제 한 발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인사 말씀드리고 네, 저희 포토타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 되게 처음을 많이 준 소중한 작품이에요. 저는 영화제도 처음 가봤고 상도 처음 타봤고 이렇게 배우님들이랑 같이 시사회도 처음 해보고 그래서 뭐든지 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런 첫 영화 첫 시사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같이 첫 영화기도 하고 네, 처음으로 상을 받은 네, 영화기도 해서 정말 애정도 많이 가고 되게 고마운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많이 떨었고 첫 시사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너무 다들 제가 막내여서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기운을 받아서 좋은 에너지를 저도 얻고 간 영화여서 보시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홍성은 감독님 작품 통해서 되게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도 많고요. 오히려 이 영화에 함께하게 돼서 짧게나마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셔가지고 정말 내심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저희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정말 기사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절대 안전하게 기자님들 정말 안전하게 항상 다니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을 혼자 사는 사람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퇴장하고 다시 들어와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